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7장 딕셔너리 튜플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튜플 자료형이라는 자료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은요, 여러 개의 요소, 이제 우리가 항목값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런 요소를 가지는 컬렉션 자료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컬렉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죠. 리스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리스트와는 달리 한 번 정해진 요소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t 괄호 열고 1, 2, 3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항목을 괄호로 이렇게 둘러쌌을 때 이 안에 있는 항목의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튜플 객체의 튜플 내부의 객체를 변경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자료형을 통칭해 가지고 파이썬에서는 불변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immutable이라고 하죠. 자, 튜플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빈 튜플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튜플 이퀄 제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요소를 가지는 튜플을 만들 때는 튜플하고 괄호 열고 1. 그 다음에 쉼표를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를 쓰면 됩니다. 뭐 기본적인 튜플은요,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항목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 때는 괄호를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에 이제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런 리스트 자료형을 선언하고요. 이 리스트 자료형을 튜플 함수로 감싸게 되면 튜플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실습을 통해서 이런 내용과 항목값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튜플 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빈 튜플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겠죠, 원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 1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항목, 하나의 요소를 가지는 튜플이 되겠죠, 그죠? 얘를 타입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클래스 튜플 이렇게 알려줍니다. 뒤에 다루겠지만요. 여기에 만일에 이제 쉼표를 생략하면 요 뒤에 있는 괄호와 앞에 있는 괄호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연산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정수형이죠. 그래서 얘는 type of tuple 1 그러면요 인트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tuple 2 이래가지고 일반적이죠, 그죠? 항목들을 나열을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생략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튜플형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다른 자료형이 있다, 다른 집합 자료형 n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n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이 1, 2, 3, 4가 있다. 그럼 얘는 이제 리스트 자료형이죠. 이 리스트 자료형을요, 튜플 4 이꼴 튜플이라는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튜플 4가 튜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조회할 때는 인덱스를 씁니다. 그래서 t 이꼴 이렇게 튜플을 만들고요. t0 해서 인덱싱을 해가지고 튜플을 조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튜플에 있는 원소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괄호를 하게 되면 이 괄호라고 하는 우선순위 연산자와 정수형이 되기 때문에 정수형이 되고요. 여기다가 반드시 쉼표를 해 주셔야 튜플 자료형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튜플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얘가 이제 불변 자료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값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에 대한 할당 연산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있는 T1, T0 항목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는 값이 1인데 얘를 100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변 자료형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특징으로는요, 패킹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게요. 패킹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은 하나의 튜플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언패킹은요, 이제 물건을 꺼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패킹된 튜플 변수가 있으면 이 여러 개의 값을 개별 변수로 담아내는 기능을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선 패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요. 이 A에 있는 원소의 값이 1과 2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튜플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원소를 A0, A1 이렇게 이제 뽑아볼 수 있겠죠. 요것을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패킹은 뭐냐? 여기에 코드가 나오죠. C 꼴 3과 4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C라고 하는 튜플 변수로부터 얘들이 갖고 있는 원소 3과 4를 D라고 하는 개별 변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D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3. E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4.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swap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wap은 값을 교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작업을 할 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와 같은 스와핑 방법을 씁니다. 요건 뭐냐면은요. 원래 A에 100이 있고 B에 200이 있다고 할 때 이 템프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템프가 A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템프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 템프가 A 값을 가지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B에 있는 값을 A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B에 있는 값 200이 A에 들어가니까 A에 있는 원래 값은 없어지고 A는 200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템프가 갖고 있는 값을 다시 B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B에 있는 값은 200이 아니라 템프가 가지고 있던 값 100이 되겠고 요게 없어지겠죠. 즉 원래 있던 100과 200은 스왑 이후에 A에는 200, B에는 100으로 그 값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코딩을 해주는데 이제 튜플을 이용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튜플을 선언해주고요. 이 값은 B하고 A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튜플 값을 교환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A가 100이고 B가 200이다 했을 때 A 심표 B 이꼴 B 심표 A와 같이 값을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튜플을 이용해서 수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단한 거죠. 자, 이거 한번 코딩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템플을 이용해 가지고 스와핑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는 100, B에는 200이 있을 때 스왑 이전에 A, B를 출력해 보면 그죠? 100과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스와핑을 하게 되죠. 스와핑을 하게 되고 A, B를 출력하면 A는 200, B는 100 해서 두 개의 값이 각각 이렇게 스와핑 교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튜플을 쓰게 되면요. 이 코드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 코드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바뀌었죠. 결과는 역시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랩 7-6이 있는데요. 얘는 튜플을 생성하고 패킹하고 언패킹하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919, 31 이런 요소 값을 가지는 더데이라는 튜플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더데이라고 하는 튜플의 요소를 언패킹 해봅니다. 그래서 year, month, day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해 가지고 1919년 3월 1일은 3일 만세 운동일입니다가 이제 출력되는 그런 코드를 짜보면 되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해 가지고 언패킹해서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튜플의 연산에 대해 살펴볼게요. 튜플의 덧셈 연산이 가능할까요? 네, 튜플은 덧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연산 튜플 이렇게 이제 비연산 튜플 두 개를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T0라고 하는 튜플이 있을 때 거기다가 만일에 이제 튜플이 아닌 인트 값을 넣으면 이거는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러를 출력하는데요. 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튜플하고 여기 이제 튜플 연산을 수행하면 이런 이제 튜플들의 합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T0 해서 튜플을 만듭니다. 튜플의 원소는 10, 20, 3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T1은 T0와 T0를 더해줍니다. T1을 하게 되면요, 두 튜플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10, 20, 30, 10, 20, 30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는 튜플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요, 반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2는 T0에다가 곱하기 2다. 그리고 T2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T3에다가 플러스 4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튜플하고 정수는 덧셈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T4에다가 T0 플러스 40 그리고 쉼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튜플 연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4를 하게 되면 튜플과 튜플의 덧셈 연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튜플의 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카운트와 인덱스 메소드가 있는데요. 카운트 오브 x 이 경우는 튜플 내에 특정값 x가 몇 개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죠. 그 다음으로는 인덱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인덱스 오브 x는요. 이 x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라고 하는 튜플인데요. 얘는 10, 20, 30, 20, 20, 10, 50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count 이래가지고요. 10 이렇게 해가지고 10이 몇 개 있니? 물어보면 2개 있다. 20은 몇 개 있니? 물어보면 3개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죠? t.index 해서 30의 인덱스는 어디니? 물어보면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해가지고 얘는 인덱스 2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몇 가지 또 재미있는 일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튜플의 항목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튜플은 그 항목 값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해요. 불변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튜플에 프루츠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값들을 가지는 원소들이 있다. 그럼 얘를 리스트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그죠? 리스트 자료형은 그 내부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리스트 내부의 원소 중에서 두 번째 값을 키위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걔를 다시
튜플로 감싸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튜플의 항목 값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의 항목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오렌지가 키위라고 하는 항목 값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불가피할 때 쓰는 거지, 이제 튜플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할 일이 있을 때는 튜플보다는 이제 리스트를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튜플에 있는 원소가 애플, 오렌지, 워터멜론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리스트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이 T 프루츠가 리스트 자료형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리스트 자료형에 있는 두 번째 항목 값을 키위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튜플형으로 만들어서 출력해 보면 오렌지가 키위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 항목 중에서 세 번째 거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워터멜론 이 세 번째 항목이 키위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랩 7-7과 같은 튜플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수 반환문과 튜플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만 함수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한 결과를 함수 외부에 돌려주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반환값이라고 했고요. 이 반환값은 쉼표로 구분해서 한 개를 할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를 쉼표로 구분해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에리어와 서클 두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반환하면 함수 외부에서는 언패킹을 해가지고 그죠? A와 C에다가 받아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R, 여기다가 A, 여기다가 C 값을 출력하라 라고 이제 포매팅 명령을 주면 반지름 4인 원의 면적과 둘레를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튜플의 사용처 중에서 굉장히 요긴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랩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퀘어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을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짜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튜플을 직접 해가지고 이 덧셈의 결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로를 곱했을 때의 어떤 결과와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를 가진 이 튜플을 곱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합 자료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영어로는 set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요. 동일한 값을 가지는 항목의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수학의 개념에서 집합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집합의 연산이 가능한데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등의 집합 연산 수행도 가능합니다. 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셋 제로라고 하는 빈 집합을 만들 건데 그때는 set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set 제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집합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냥 괄호 연산에 불과합니다. 얘는 튜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으로는 set1 해가지고 얘는요 중괄호를 써서 1, 2, 3 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set1 해서 이거는 집합이 될까요? type of set1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을 선언할 때는 꼭 이렇게 선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튜플 만드는 걸 배웠죠. 그래서 n 튜플 해가지고
튜플 만드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set2는 set of n tuple 이렇게 해버리면 set2는 집합 자료형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배웠죠. 그러니까 리스트로부터도 만들 수 있는데 n리스트는 1, 2, 3, 4라고 하는 항목을 가진다고 할 때 이 n리스트로부터 set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n리스트를 그 인자로 넣어 주게 되면요. set3는 이와 같은 집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type of set3 이렇게 보면 클래스 set 이렇게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집합을 만드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생성된 리스트나 튜플에다가 set 함수로 이렇게 감싸버리면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days list라고 해서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를 set으로 감싸버리면 됩니다. 만일에 이제 fruit 튜플 해가지고 튜플 자료형이 있으면 이것도 set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을 set으로 감싸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열을 set으로 감싸면 문자열 알파벳 각각이 원소가 되는데 이때 L이 2번 나타나죠. 그러면 집합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L은 한 번만 나타난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실습을 통해 가지고 앞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익혀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에는 과연 어떤 메소드가 있을까? 집합에는요,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집합 내에 특정 원소 x를 추가하는 기능이 되고요. discar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특정 x 원소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ear하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집합 내의 모든 원소를 삭제할 수 있고요. union은 뭐냐면은 합집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하고 우리 집합 기호로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이런 수학 기호를 썼던 그 집합을 유니온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연산자도 있습니다. 요게 바 연산자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차집합을 구하는 것이고요. 인터섹션은 뭐냐면은 교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하고 B가 있을 때 교집합 연산 이런 것들 배웠죠. 이런 것과 같고요. 시메트릭 디퍼런스 얘는 뭐냐면은 대칭 차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칭 차집합은 꺽쇠 연산과 동일하고요. is subs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S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를 물어보는데 얘는 결과가 true or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s superset이라고 하는 것은요. S 집합의 상위 집합이냐를 구하는 것이고요. is disjoint 하는 것은 S 집합과 서로 소인가를 구하는 거죠. disjoint는 이런 거죠.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때 서로소라고 하죠. 네,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S가 있네요. 그죠? 얘는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중복되는 원소가 있죠. 그리고 얘도 중복되죠. 그러면 얘는 중복이 소거됩니다. 그죠? 자, add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500이 추가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iscard 100 그러면요. 이 100이라고 하는 원소를 삭제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집합이 있는데요. set을 확인해 봤더니 100이 여기 2개 있었는데 그죠? 하나밖에 없죠. 200도 2개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순서도 여기 원래 100 다음에 200이 있었는데 200이 또 뒤로 가버렸죠. 자, 여기 s.add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500을 넣어. 그랬더니 s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를 확인해 보고 s.discard 하고 100 이렇게 해줬더니 100이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죠. s.clear 그러면요. S에 있는 원소의 항목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1 집합이 원소가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S2 집합이 4, 5, 6, 7, 8, 9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그림을 지칭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미 다루었다시피 교집합은 앰퍼샌드 연산, 합집합은 버티칼 바 연산, 차집합은 마이너스 연산, 대칭 차집합은 캐럿 연산, 우리말로 이제 꺽쇠라고도 하죠. 그죠? 요거는 각각 인터섹션, 유니온, 디퍼런스, 시메트릭 디퍼런스 이런 메소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이 있고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 집합의 메소드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S1, S2가 있다. 그럼 이 S1, S2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다. 그때는 S1 바 S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가 그 합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S1. union of S2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교집합은 앰플샌드 연산자를 쓰면 되고요. 메소드로는 인터섹션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교집합의 결과는 여기에 있는 요 원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S1 앰플샌드 S2를 하게 되면요. 4,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만들어지고요. S1. intersection S2 그렇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집합의 차집합 연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집합 연산은 뺄셈 연산자를 쓰면 되고요. 메소드로는 differenc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S1 집합에다가 S2를 빼면요. S1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S2에서도 속해 있는 4, 5, 6을 제외한 1, 2, 3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이 차집합의 원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S1 마이너스 S2 하게 되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되고요. 요거는 S1. difference라고 하는 메소드로 구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대칭 차집합이죠. 이 대칭 차집합은 S1, S2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즉 여기에 있는 합집합이죠. 예, 합집합에서 요 연산은 교집합 연산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값을 빼버리면 남는 값들 있죠. 그러면 어떤 값들입니까? 1, 2, 3, 7, 8, 9. 즉 S1과 S2 중에서 공통되지 않는 항목들로 된 그런 원소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S1 꺽쇠 S2 해서 대칭 차집합을 하게 되면요. 1, 2, 3과 7, 8, 9만 남는 거죠. 얘는 S1. symmetric difference 이런 연산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익히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S1의 원소가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S2의 원소들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S1과 S2의 합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S1. union of S2 이렇게 해도 결과가 동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S1과 S2의 교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그 결과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S1 마이너스 S2 이렇게 하면요. 차집합이 구해지겠죠. 다음으로는 S1과 S2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1, 2, 3, 7, 8,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와 같이 S1, S2라는 집합을 만들고 union, intersection, difference, symmetric difference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실습을 해보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집합에 대한 연속적인 연산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S1, S2, S3라고 하는 세 개의 집합이 있고요. 각각이 S1은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S2는 4, 5, 6, 7, 8, 9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고 S3는 5, 6, 9, 10, 11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소들을 만들어 놓고 S1, ampersand, S2, ampersand, S3 그러면요. S1과 S2 그리고 S3의 교집합, 세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5와 6 이 값들이 되겠죠. 그죠? 만일에 이제 S1 S2 S3 이렇게 하면요. S1에서 S2, S3의 원소를 모두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1, 2, 3 항목들만 남겠네요. 그죠? 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집합의 재미있는 성질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부분 집합 그리고 상위 집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S1이 1, 2, 3, 4, 5가 있고 S1이 1, 2, 3 그리고 S3가 1, 2, 6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1, 2, 3, 4, 5 여기까지만 나타내서 요거를 S1이라고 했을 때 S2는 1, 2, 3 예제 보죠. 그래서 S1의 원소들 중에 S2의 모든 원소가 들어있죠. 그럴 경우 S2는 S1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 집합인지 물어보는 거죠. S1 is a subset of S2 그러면 S2가 S1의 부분 집합인지 물어봅니다. 참입니까? 참이죠. 그래서 true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S3는요. S3에는 6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S3가 있는데 S3는 S1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fal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S1 is a superset of S2 즉 상위 집합인지 물어보는 건데 이 경우는 S1은 이제 S2의 상위 집합이 맞죠. 그래서 true가 되는데요. S1 is a superset of S3 이거는요. false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sjoint라는 게 있는데 서로 소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S1은 여기 1, 2, 3이 있고요. S2에는 10, 20, 30이 있네요. 그죠? 얘는 서로 부분 집합이 없죠. 그러면 얘는 서로 소라고 합니다. S1 is disjoint S2라고 하는 연산으로 서로 소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로 소죠. 그러면 얘는 true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S1, S2 집합을 만들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런 연산과 메소드를 테스트해 보시고 또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